네, 안녕하세요. 대서양 크루즈입니다. 자, 전범위 모의고사 2급.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일반 급수형 펌프의 흡수구와 소방 펌프용 흡수구 사이의 수직 거리는 이라고 했어요. 자,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아, 이 문제는 제가 그 유효 수량의 개념을 갖다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문제를 냈습니다. 자, 유효 수량에 대한 개념. 자, 이거 알아야 돼요. 자, 시험에 나온 적 있습니다. 자, 우선 조건을 보면서 차근차근 한번 풀어가 보죠. 자, 10층인 아파트,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 설비가 되어 있고, 지하에 저수조가 있다. 자, 제가 여기서 빠진 부분인데요. 자, 헤드는, 폐쇄형 헤드를 전전합니다. 자, 저수조는, 자, 이 정도 크기가 있고요. 저수조는 일반 급수형과 소방형을 겸용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자, 바닥으로부터 3m 높이 일반 급수형 배관이 있고, 물은 항시 가득 차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걸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가로가 파기라고 했으니까 파기될 테고, 세로가 오고, 뭐 4m 이제 이렇다고 치고면요. 자, 3m 높이 일반 급수형 배관이 있다고 했는데,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 소방하고 일반하고 이제 급수형을 그 겸용으로 할 때는요, 보통 일반이 위에 가고 소방은 밑으로 옵니다. 당연하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이렇게 차 있으면요, 일반이 먼저 떨어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빨리 알아채고 이 물을 갖다가 공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소방은 이 부분이라도 더 우리가 확보를 갖다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이 바로 유효 수량인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유효 수량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일반이 밑에 있고 소방이 위에 있고 이러지 않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어, 소방으로 나가는 이 수원이 반드시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이 밑에 가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뭐 같을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 소방이 바로 밑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효 수행이다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다 푸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폐쇄형 헤드고 스프링클러인데 이 저수량을 갖다가 구할 때는요, 각 헤드에 물이 얼마나 나가느냐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제 저수량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헤드 하나당 80리터가 가고요. 1분당입니다. 자, 이건 제가 여러 번 차례 많이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건 한 개니까 이 한 개가 20분 무게 나온다고 보는 겁니다. 자, 20분 안에는 소방관들이 반드시 올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못 올 수도 있죠. 이제 뭐 40분, 60분 걸릴 수도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항상 안전관점과 유지관점을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40분, 60분, 80분 뭐 그렇게 다 생각을 해서는 그 수원의 양이 무한정 늘어나겠죠. 자, 20분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거는 어디까지나 헤드 한 개당 20분의 무게 나가는 것을 갖다가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다가 기준 개수가 있는 겁니다. 아파트는 몇 개입니까? 10개죠. 자, 이 아파트는 반드시 연결을 하셔야 돼요. 자, 10개입니다. 그러면 자, 1600 리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이 분모에 있고, 자, 이는 이게 분자에 있는 것이죠. 서로 약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남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열을 곱하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16,000리터가 되죠. 그 다음에 1000리터가 1 세제곱과 같기 때문에 16 세제곱입니다. 자, 그렇게 되죠. 자, 이만큼의 수원의 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 풀었습니다. 16 세제곱이 필요하고요. 가로가 8이 되고, 세로가 5m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궁금한 것이 이제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자, 이게 이제 x로 놔두는 거예요.
자, 그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이 h는 0.4m가 나오게 됩니다. 즉 이게 0.4m가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이 일반용 급수용 배관이 바닥으로부터 이것이 3m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3 빼기 0.4, 즉 2.6 높이부터 바닥까지 이 소방용 배관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2번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 관한 예비 전원 시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예비 전원이 뭔가요? 자, 이거 그 수신기 뚜껑을 열어보면요, 여기 배터리 같은 게 있죠. 네, 바로 이 부분을 말합니다. 자, 이게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냥 건전지인 거예요. 자, 1번 화재 등으로 상용 전원이 정전 시에도 예비 전원으로 자동 절안되어 수신기가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전압을 가지는지 확인하는 시험이다. 자, 그렇죠. 자, 정의입니다. 2번 예비 전원 누름 스위치를 누르고 있을 경우에만 확인이 가능하다. 자, 그렇습니다. 3번 전압계의 경우 19V에서 29V 사이에 있는 것이 정상이다. 자, 그렇죠. 램프 방식인 경우 적색이 정상임을 나타낸다. 자, 그렇지 않습니다. 녹색이 정상임을 나타냅니다. 자, 자동 심장 충격기 순서. 자,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 있죠. 자, 맞게 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제가 바로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답은 4, 1, 2, 3, 5번입니다. 자, 4번 볼게요. 요구조자의 반응과 정상적인 호흡이 없음을 확인한 후 전원 버튼을 누른다. 그 다음 패드 1은 오른쪽 빗장뼈 아래, 패드 2는 왼쪽 젖꼭지 아래 중간 겨드랑선 선에 이제 부착을 한다. 자, 그렇습니다. 자, 패드 그 뒷면에 보면 그 사람 이제 모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번은 이제 부착하는 그 위치를 갖다가 알려줍니다. 자, 그림으로 친절하게 설명을 하니까요. 실제 여러분이 사용했을 때도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2번 패드에 연결된 선을 기계에 꽂고 분석 중이라는 음성이 나오면 손을 떼고 조금 떨어져 있는다. 자, 3번 제세동이 필요하면 기계가 자동 충전되며 충격 버튼을 누르라는 음성을 듣고 버튼을 누른다. 자, 그렇죠. 5번 그 다음 심폐소생술을 시행합니다. 자, 맞습니다. 자, 실제로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갖다가 이제 사용할 때는 이제 의식이 없고 이제 정상적인 호흡이 아니다 이제 판단할 때는 기다리지 말고 우선 심폐소생술부터 먼저 시작을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자동 심장 충격기가 사용 필요하다 싶으면 이렇게 순서대로 이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4번 분말 소화 약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바로 가볼까요? 정답은 2번이고요. 자, 1번 비교적 소화 성능이 빠르고 적연성이 우수하여 전기 화재에 적합하다. 자, 분말 소화 약제는 이렇게 1종부터 4종이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다 해당하는 말이에요. 적연성이 전기 안 통합니다. 전기 화재에 적합합니다. 2번 1종 분말 소화 약제 주 성분은 탄산수소 나트륨이다. 자, 정답이, 자, 2번이 아니죠? 2번이 아니고 3번입니다. 자, 일종 분말 소화약제 주 성분은 탄산수소 나트륨이다. 자, 그러죠. 탄산수소 나트륨입니다. 자, 3번. 2종 분말 소화약제 주 성분은 제1인산 암모늄이다. 자,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이죠. 자, 제1인산 암모늄은 자, 3종입니다. 1종에서 4종 중 A, B, C급 모두 적응성이 있는 소화약제는 3종이다. 자,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인데요. 이거는 시험에 잘 나오는데 우선은 주 성분이 화학식인데요. 이 화학식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이제 화학이 이제 변하는 부분인데 그런 것까지는 2급에는 나오기가 좀 힘들고요. 우선 혹시나 이 화학식이 나오면은 이 부분을 기억합니다. 히포, 하마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마는 3종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됩니다. 나머지 1종, 2종, 4종은 크게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자, 그냥 이 한글로만 아시면 됩니다. 자, 1종은 탄산수소 나트륨이고요. 2종은 탄산수소 칼륨입니다. 자, 4종 주의할 것은요. 1종에서 가는 것이 아니고 자, 2종에서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탄산수소, 칼륨이죠. 자, 거기다가 요소가 더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3종만 ABC급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히포, 하마라고 생각하시고, 하마는 초식 동물이지만 굉장히 힘이 세고 사자나 뭐 다른 육식 동물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죠. 자, 그래서 힘이 세니까 ABC급에 다 적응성이 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5번 한국소방안전원의 설립 목적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1번 소방관계 종사자의 기술 향상, 2번 교육, 훈련 등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 3번 소방기술과 안전관리 기술의 향상 및 홍보. 자, 이거는 다 맞습니다. 4번 소방시설 등의 자체 점검에 관한 사항은 그렇지 않아요. 이건 실제로 각 소방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6번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있어요. 자, 차례대로 가, 나, 다, 라번입니다. 자, 우선 그림으로 보고 이제 이것이 이제 무엇인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가번은 피난구 유도등이고요. 나번은 객석 유도등이고, 다번은 거실 통로 유도등이죠. 라번은 이제 계단 통로 유도등입니다. 자, 1번 볼게요. 가는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설치한다. 자, 그러죠. 피난구 유도등입니다. 나번 객석 유도등은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한다. 자, 통바벽. 자, 이렇게 암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 거실 통로 유도등은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된다. 자, 맞습니다. 라번 계단 통로 유도등은요 바닥으로부터 1m 이상 위치에 설치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 부분이 틀렸죠. 자, 이상이 아니고 이하입니다. 예전에 제가 헬스장 갔을 때 거기 이제 계단에다가 이제 자리가 좀 부족했는지 그 신발장을 갖다가 막 놔두더라고요. 그래 놔놓고 이 계단 통로 유도등을 갖다가 이제 위에다 설치를 해버렸어요. 예, 잘못된 거죠. 그때는 제가 소방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좀 뭘 하는 소리 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7번 소방계획서 작성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있습니다. 자, 쉽죠.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대부분 잘 맞추세요. 1번 화재 예방을 위한 자체 점검 계획 및 대응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 그렇습니다. 2번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 경로의 설정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 그렇죠. 3번 소방계획서는 매년 1월 31일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자, 그렇지 않습니다. 12월 31일입니다. 4번 화재 발생 시 경보, 초기 소화 및 초기 대응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 그렇습니다. 자, 뭐 이거는 뭐 크게 설명드릴 부분이 없어요. 자, 쉽죠? 예,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그 벌칙 사항에 대한 설명인데요. 우선은 4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정답은 4번인데 요거는 이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시장에서 연막 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미신고해서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사람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자, 100만 원은 아니고요. 자,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자, 나머지 부분도 잘 나와요. 그런데 이 벌칙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가지고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정리한 것만이라도 확실하게 암기를 하고 자 시험장에 가서 한번 배팅을 한번 걸어보는 거예요. 다 암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만 제가 좀 도와드려 볼 테니까요. 요 부분은 여러분들 각자 가지고 계시는 교재에다가 색깔을 딱 칠해가고 혹시나 이제 두 문자나 이런 걸 갖다가 좀 따기 힘드시면 제가 딴 걸 가지고 한번 암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자, 한번 볼게요. 자, 우선 또 잘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이 부분은 좀 잘 나와요. 다 숫자가 이렇게 동일되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식으로 안 나와요. 5년이면 5년이고 3년이면 3천만 원, 1년 이하면 뭐 1천만 원 이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따로따로 이렇게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우선 가장 좀 큰 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보겠습니다. 자, 불사 우연 시위 폭파라고 했어요.
자,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그 영화 배우 우연 씨 있죠. 예, 젊으셨을 때 그 민주화 운동도 하고 하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절대 죽지 않는 이 불사 우연 씨가 이제 시위하고 또 폭파도 했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불을 끄거나 불을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 또는 사람을 구출하는 일을 갖다 방해한다. 자, 큰 거죠, 이거는. 자, 불사. 자, 불사입니다. 그 다음에 우는 소방 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방해. 자, 이것도 큰 거죠. 자, 여기서 우선 통행 방해 우자 표시를 한번 해보시고요. 현은 현장입니다. 자,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한다. 자, 이것도 큰 것이죠. 자, 현입니다. 그 다음에 시, 소방 시설을 이제 폐쇄 및 차단하는 행위입니다. 자, 이 시설을 갖다가 폐쇄나 차단하는 것도 굉장히 큰데 이 행위만 하는 거로요.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을 갖다가 상해하거나 사망을 갖다가 할 때는 각각 7년, 10년입니다. 자, 7년이니까 7천만 원이고요. 10년이니까 단위가 하나 올라가서 1억인 거예요. 자, 이건 따라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사망, 자, 상해, 사망일 때는 자, 시설인 경우에는 이 두 가지도 같이 암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시까지 했죠. 그 다음 위는 위력입니다.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서방대의 화재 진압, 인명구조, 구급 활동을 방해한 사람입니다. 자, 폭은 이제 폭행 협박으로 이제 방해한 거죠. 파손은 파는 파손, 출동한 소방대 소방 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서 이제 방해한 사람. 자, 그렇습니다. 자, 불사, 우연, 시위, 폭파. 자, 한 3번만 따라하면 암기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극복합니다. 그 다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이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은 자, 1입니다. 1. 자, 1이에요. 자격증 1. 그 다음에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볼게요. 자, 발선불. 자, 발로 선불했다. 뭐 이런 생각해 보시고요. 발은 소방시설, 피난시설, 방화시설 및 방화구역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자,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입니다.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 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선임죠, 선. 자,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 자, 이것도 300만 원의 벌금인 거예요. 자, 이 세 개도 반드시 암기를 하도록 합니다. 반설물입니다. 자,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자, 생계피라고 하면 암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100만 원만 없어도 생계 아주 피를 보죠. 자, 생은 소방대 생활안전 활동을 갖다가 방해한 자입니다. 개는 수도의 개폐 장치, 뭐 물의 사용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못하게 하는 거, 방해한 거. 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피는 피난 명령을 위반한 사람입니다. 자, 그다음 바로 볼게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벌금이죠. 그다음 여기서부터는 이제 과태료 부분입니다. 자, 왜 구별한지는 뒤에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교주입니다. 교주. 사이비 교주가 되면 뭐 100만 원 정도 벌금, 과태료 한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실무 교육을 받지 않은 소방안전 관리자 및 소방안전 관리 보조자입니다. 자, 실무 교육을 안 받은 사람, 그 다음에 전용 구역에 주차한 사람, 자, 교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방금 문제를 낸 부분이죠. 자, 목공 시위에서, 즉, 목조 건물이 밀집한 지역, 공장 창고가 밀집한 지역, 시장 지역,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자, 이 지역 말고도 다른 지역도 있어요. 여러분 교재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다 이제 암기를 하기가 힘드니까 이 4개만이라도 암기를 하고, 자, 시험장을 가는 겁니다. 자, 목공 시위에서, 자, 이런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 안 하고 소방 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 자, 20만 원 이하의 자, 과태료입니다. 자, 아까 구별한 이유는 그런 거예요. 벌금은 양벌 규정이 적용되고요. 과태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 벌금은 형벌 사항인 거예요. 형벌의 일종인 겁니다. 과태료는 행정 질서벌입니다. 자, 11번. 출결의 증상이 아닌 것은, 자, 상식적으로 이렇게 좀 풀 수가 있죠. 자, 이건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 다음 출제를 해봤어요. 자, 1번 구토가 발생된다. 동공이 확대되고 불안을 호소한다. 자, 3번 혈압이 낮아져 가고 피부가 축축해진다. 4번 반사작용이 둔해진다. 자, 축격이 되니까 혈압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겠죠. 12번입니다. 자,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자, 1번
층수가 20층이고 연면적 5만 제곱미터인 특정 소방 대상물, 자, 아파트는 아니네요. 는 특급에 해당한다. 자, 그렇지 않죠? 이거는 5만이 아니라 10만이 돼야 되고요. 2번, 연면적 2만 제곱미터인 아파트는 1급에 해당한다. 자, 아파트는 제외해요. 제외입니다. 자, 아파트는 높이만 기준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1급은 30층 이상 혹은 높이 120m 이상인 거예요. 3번, 건축물의 연면적 5천인 경우 2급에 해당한다. 자, 그렇습니다. 자, 조금 어렵죠? 자, 조금 어려운데요. 건축물의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모든 층에는 옥내 소화전을 설치해야 되죠. 자, 옥내 소화전을 설치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은 자, 2급에 해당하는 겁니다. 4번, 국보로 지정된 목조 건축물 지하구는 1급에 해당한다. 자, 1급이 아니고 2급입니다. 자, 제가 그 체크한 부분만이라도 교재를 체크를 하시고 반드시 암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13번. 자, 이것도 좀 그렇게 난이도가 높진 않습니다. 자, 화재 대응 및 피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화재를 인지한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하고 소방기관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는다. 자, 그렇습니다. 2번 화재 시 계단 이용이 어려우면 엘리베이터를 적극 이용한다. 자, 아니죠. 엘리베이터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큰 화재가 일어나면 전기가 끊겨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비상 전원이 올지도 모르고 그건 믿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탔다가는 여기다 갇히기가 쉽습니다. 자, 절대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3번 아파트의 경우 세대 밖으로 나가기 어려울 경우 세대 내 대피 공간으로 대피한다. 자, 그렇죠? 자, 4번 이것도 충분히 상식적인 것이죠. 연기 발생 시 최대한 낮은 장소로 이동하고 젖은 수건 등으로 코 및 입을 막아 연기 흡입을 최대한 막는다. 자, 그렇습니다. 자, 1번 관련해가지고요.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혹시나 뭐 길에다 이제 쓰러진 사람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발견을 해요. 그래서 이제 119에 신고를 하면 여러분들 그 위치가 이제 보통 자동적으로 뜹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현장에 있어야 될 의무는 없어요. 본인이 바쁜 일일 수도 있고 가야 되는 경우도 있죠. 지나가다가 불을 보고 이제 119에 이제 신고를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쓰러진 사람을 발견한다 해서 소방관들이 올 때까지 본인이 여기 있어야 된다는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바쁘면 뭐 떠나셔도 됩니다. 잠깐 위치만 알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14번 위험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정답은 4번이고요. 자, 인류 위험물은 강산화제로서 다양의 산소를 함유하고 있다. 자, 그러죠. 자, 이 제목에서 이제 충분히 우리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으면 제목에서 유추를 해서 그렇게 맞춰가면 돼요. 자, 인류는 뭡니까? 인류는 일상고, 자, 산화성 고체인 것이죠. 자,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다 하더라도 산화성 고체니까 이 물질은 뭐 산소가 많이 있나 보다. 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유출해서 맞춰보는 거다. 자, 2번 가연성 고체로서 자, 그렇죠. 이가고. 자, 인류 위험물은 가연성 고체로서 연소시 유독한 가스가 발생한다. 자, 그렇습니다. 3번 삼류 위험물은 물과 반응하거나 자연 발화에 의해 발열 또는 가연성 가스가 발생한다. 자, 그러죠. 4번 사유는 산화성 액체로서 대부분 물보다 가볍고 전기는 공기보다 무겁다. 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산화성이 아니라 인화성 액체입니다. 기름 생각하시면 돼요. 기름. 예. 뭐 휘발유, 등유, 경유 뭐 기름 생각하시면 돼요. 물이 기름보다 무겁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물보다 가볍고요. 전기는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자, 여기 기름에 이제 불이 분다고 치면요.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름 자체에 불이 붙는 게 아닙니다. 자, 기름에서 나오는 이 유증기. 자, 물은 수증기라 그러죠. 유추해서 보십시오. 기름은 유증기입니다. 유증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불이 붙는 거예요. 그 전기가 만약에 공기보다 가볍다 그러면 이게 다 떠나가 버리겠죠. 이 무겁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불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5번 다음 중 감지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주위 공기가 일정 농도 이상의 연기 자 연기에 대한 거죠. 연기를 포함하게 될 경우 작동하는 감지기는 이온화식 스포트형 연기 감지기입니다. 자 그렇죠. 연기를 감지한다 그랬으니까요. 자 연기 감지기 자 연기를 포함하게 될 경우에 이제 작동한다 그랬으니까 연기 감지기입니다. 자 2번 자 이거는 이제 문제에서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죠.
연기에 포함된 미립자가 광원에서 방사되는 광속에 의해 산란 반사를 일으키는 것을 이용하는 감지기는 광전식 스포트형 연기 감지기다. 자, 그렇죠. 그렇습니다. 3번 볼게요. 자, 정답은 3번이고요. 보일러실, 주방 등에서 주로 사용되며 주위 온도가 일정 이상 되었을 때 작동하는 감지기는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이다. 자, 차동식이 아니고 정온식입니다. 자, 정온식이라는 건요. 일정 온도에 달했을 때 동작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차동식은요. 차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온도 상승률을 갖다가 보는 겁니다. 자, 어느 정도 상승했느냐, 이거는 일정 온도에 도달했느냐를 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이 단어를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형이라고 그랬는데, 자, 2급 교재에서는 스포츠형만 나옵니다. 그런데 스포츠형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분포형도 있고, 감지선형도 있는 것이죠. 자, 스폿은 한 지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 영어 단어가 이렇습니다. 스폿. 자, 지점, 부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포형이나 감지선, 이런 거는 이 선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방이 이렇게 있으면 감지선을 이렇게 까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2급에서는 교재 없어요. 그래서 이 스폿만 생각하시면 돼요. 한 부분인 거예요. 자, 4번 화재시 감열판에 열 전달이 되고 바이메탈이 휘어져 접점에 붙어 신호를 수신기로 보내는 감지기는 정원식 스포트형 감지기이다. 자, 여러분들 교재에 거기 뭐 설명 있고 기본 강의도 설명 아마 들으셨겠지만 차라리 이건 암기하는 게 빠릅니다. 자, 바이메탈 단어 나오면 정원식 스포트형 감지기. 자, 이렇게 바로 연결시켜 봅니다. 자, 16번 무창층에서의 계급부 조건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이것도 이제 쉽죠. 자, 이거는 난이도 어렵지 않습니다. 1번 내부 외부에서 쉽게 열 수 있을 것. 그러죠. 바깥면으로부터 계급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5m 이내일 것. 자, 1.2m죠. 자, 크기는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을 것. 자, 4번 차량에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자, 그렇습니다. 자, 소방기본법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아주 잘 나온 것이죠. 1번 선박 건조 구조물과 항해 중인 선박은 소방 대상물에 포함된다. 자, 단골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항해 중인 선박 아니에요. 자, 항구에 미어둔 것만입니다. 2번 소방 대상물의 점유자는 그 관계인에 해당한다. 자, 관계인. 자, 관계인은 소유자, 관리자, 그 다음에 점유자입니다. 소관점. 3번 의무소방원과 의용소방대원은 소방대에 해당한다. 그러죠? 재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을 소방대장이라 한다. 자, 그렇습니다. 화재 성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화재 초기에는 실내 온도가 크게 상승하지 않으며 발화 부위는 훈소 현상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자, 그렇습니다. 2번 성장기에는 천장에 축적된 가연성 가스가 착화되면 실내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는 롤오버 상태가 보인다. 자, 롤오버에 대한 그 설명이 아니죠? 이것이 뭔가요? 플래시 오버입니다. 자, 플래시 오버가 이 성장기에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최전성기가 아닙니다. 3번 내화 구조인 경우 20에서 30분 되면 최성기에 달한다. 자, 그러죠? 4번 목조 건물 경우 최성기까지 약 10분이 소요되며 내화 구조에 비해 고온 단기 형태가 나타난다. 자, 그렇습니다. 자, 내화 구조에 비해서 그런 거예요. 유도등 및 유도 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지하 상가인 경우 정전 시 유도등은 60분 이상 작동될 수 있어야 된다. 자, 60분입니다. 60분. 자, 이 부분은 60분이에요. 지하 상가. 2번. 자, 답은 2번이죠. 자, 피난구 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입니다. 자, 이상의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에 설치한다. 자, 그러죠. 3번. 복도 통로 유도등은 구부러진 모퉁이 및 작기 설치된 통로 유도등을 기점으로 보행거리 20m. 자, 이게 중요하죠.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맞습니다. 직선 부분의 길이가 33m인 경우 객석 유도등은 8개 설치한다.
자, 계산식이 어떻게 되나요? 자, 33에다가 4를 나누고요. 자, 그렇게 되면 8.25가 되죠. 자, 소수점 이하를 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소수점 이하 자기는 1로 본다고 이제 책에 그렇게 나와 있죠. 자, 이걸 갖다가 이제 9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9 빼기 1 하면 8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거 설명을 갖다 그림으로 그리는 다음 설명해 드렸죠. 자, 왜 8개가 될까요? 자, 왜 4개가 될까요? 이건 4m마다 설치하라는 뜻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까지가 33m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4, 8에 32. 자, 4m, 4m. 자, 그럼 여기까지가 32m가 될 거고요. 자, 요거는 1m가 되죠. 그럼 4m마다 설치하는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되는 겁니다. 자, 20번.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직접 화점에 소화약재를 방출하는 방식을 국소 방출 방식이라 한다. 자, 당연하죠. 자, 국소라는 그 단어의 의미로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맞죠? 2번. 설비가 고압으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자, 그렇습니다. 3번. 비전도성으로서 전기 화재에 적합하다. 자, 그러죠. 전기 안 통해요. 4번. 가연물 내부에서 연소하는 신부 화재 적응성이 없다. 자, 아닙니다. 자, 신부 화재 적응성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는 제가 그 시설하는 부분하고 나머지 계획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제가 문제를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제 강의가 여러분의 합격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